1번 문제 학습 지도의 형태 중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 과정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는 토의 방식은 해당 토의 방식은 심포지엄이 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의식 교육 방법표에 있는 5가지 교육 방법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 교육 심리학의 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곳은 첫 번째로 맹목적 시행 반복하는 가운데 작업과 반응이 결합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이므로 둘 다 아니고, 두 번째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반사용으로 행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이기 때문에 2번도 오답이고, 3번의 톨만의 기호 형태설은 학습자의 머릿속의 인지적 지도 같은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학습하려는 것이다. 옳은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재해 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 중 다음 보기 안에 알맞은 것은? 재해 사례 연구 진행 단계 첫 번째로는 재해 상황의 파악, 두 번째로는 사실의 확인, 세 번째로는 문제점의 발견,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책 수립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재해 사례 연구 진행 단계는 필기에 총 2번 나왔으므로 전체적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기업 내 정형교육 중 TWI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JMT 잡 메소드 트레이닝은 맞고, 두 번째로 JRT 잡 릴레이션 트레이닝도 맞고, 3번의 잡 인스트럭션 트레이닝 JIT도 맞고, 마지막으로 JST의 가운데가 이게 아닌 세이프티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TWI 개념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레빈의 법칙. 해당 법칙 중 B가 의미하는 것은? 먼저 여기서 B는 behavior, 행동을 의미하고, F는 function, 함수를 의미하고, 여기서 P는 person, 개체를 의미하고, E는 environment, 심리적 환경을 의미하여 답은 행동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레빈의 법칙 공식이 각각 무엇인지는 필기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스텝형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우선 스텝형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고 계획, 조사, 검토 등을 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스텝형 특징이고, 두 번째로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도 스텝형 특징. 세 번째로 생산 부문에 협력하여 안전명령을 전달, 실시함으로 지시가 용이하지 않으며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쉽다도 스텝형의 특징이고, 네 번째, 명령 개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는 라인 스텝형 조직의 특징이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스텝형 조직 특징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해당 특징은 눈에 자주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에 따른 58건의 경상이 발생한 경우 무상해 사고는 몇 건이 발생하겠는가? 먼저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은 330건의 사건을 기준으로 사망 1건, 경상 29건, 무상해 사고 300건의 비율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경상이 58건이면 2배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무상해 사고도 2배, 600건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은 필기 실기 둘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상해 정도별 분류 중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일정 기간 정규 노동 종사 불가는 일시 전노동 불능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는 3번 나온 적이 있고 실기에도 출제되는 개념이므로 꼭 전체적으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은 첫 번째로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두 번째로는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 빈출은 아니지만 실기에 3가지 쓰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 나머지 개념들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중 동기유발의 식으로 옳은 것은 동기유발의 식으로는 상황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동기부여 이론은 필기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동기부여 이론을 암기할 땐 앞글자를 따서 지기능, 상태동, 능동인, 인물경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와 색도 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빨간색 맞게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로 노란색도 맞게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로 파란색도 맞게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4번 흰색은 N9.5인데 0.5로 되어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필기에도 6번, 실기에도 빈출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표를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 작업자 적성의 요인이 아닌 것은 작업자 적성의 요인은 연령과는 무관하며 성격, 지능, 흥미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에 방진 마스크 형태로 옳은 것은 우선 얼굴 전체를 가리면 전면형이고 반만 가리면 반면형이므로 해당 그림은 반만 가렸으므로 반면형이 되겠고, 다음으로 해당 여과제가 마스크에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결식이고, 이런 식으로 호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격리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해당 그림은 이러한 연결관으로 격리되어 있으므로 격리식 반면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진 마스크의 종류와 형태는 실기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했던 개념대로 잘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이고, 두 번째로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이고, 세 번째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정기 교육 내용으로 틀리고, 마지막으로 4번의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내용이랑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해당 4가지의 공통으로 있는 교육 내용으로 해당 문제를 접근할 땐 옳은 내용을 고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1번부터 6번이 내용이 있으면 바로 답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 내용은 필기도 실기도 빈출이므로 꼭 전체적으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 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교정 주기와 방법 설정 및 관리 등의 관리 주체는 이러한 검사 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 교정 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업주가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생체 리듬 중 일반적으로 33일을 주기로 반복되며 상상력, 사고력, 기억력 또는 의지 판단 및 비판력 등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 리듬은 해당 리듬은 지성적 리듬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생체 리듬 개념은 필기에 4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전체적으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경고 표지의 기본 모형이 다른 것은? 첫 번째로 폭발성 물질 경고는 마름모 형태이고, 두 번째로 방사성 물질 경고는 사각형 형태이고, 세 번째로 매달린 물체 경고는 삼각형 형태이고, 네 번째로 고압 전기 경고는 삼각형 형태이므로 경고 표지의 기본 모양이 다른 것은 폭발성 물질 경고가 답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형태를 구분할 땐 마름모의 경고 표지를 외우고 나머지는 삼각 경고 표지라고 기억하는 게 좋고, 해당 경고 표지는 필기에 6번 나오고 실기에도 매우 잘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표지판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적응 기제 중 도피 기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먼저 도피 기제의 종류로는 억압, 퇴행, 백일문, 고립이 되겠고, 그러면 억압, 퇴행, 고립, 나머지는 합리화. 합리화는 방어 기제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피 기제와 방어 기제 개념은 필기에도 3번 나오고 실기에도 1번 출제된 내용으로 전부 간단하게 종류만 물어보는 문제로 각각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말고 종류만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강도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 신체장애 등급 1급 3급의 근로손실 일수는 7,500일로 환산한다는 옳은 내용이고, 두 번째로 신체장애 등급 중 제14급은 근로손실 일수를 50일로 환산한다도 옳은 내용이고, 세 번째로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신체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에 365분의 300을 곱하여 환산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근로손실 일수를 그대로 사용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 일수에 365분의 300을 곱해서 근로손실 일수를 환산한다는 옳은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성면 취급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진 마스크의 등급으로 오른 곳은? 성면 취급 장소에 사용하는 방진 마스크는 특급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진 마스크의 등급 문제는 필기 자체는 빈출 문제가 아니지만 실기는 빈출 유형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특급과 1급 정도는 어느 정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21번 문제. 들기 작업 시 요통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들기 작업 시 요통 재해 예방 고려 요소로 작업자 신장을 제외한 들기 빈도, 손잡이 형상, 허리 비대칭 각도가 답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정성적 평가의 설계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여기서 정성적 평가는 주관이 들어가는 관찰 기법으로 크게 운전관계와 설계관계로 나누어지는데, 운전관계는 설비가 실제로 가동되는 동안 안전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므로 원재료, 중간제품, 공정, 수송, 저장 등이 운전관계에 속하고, 설계관계는 설비가 만들어지기 이전 설계 도면, 배치, 구조 등 계획 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는가를 물어보므로 건조물, 공장 내 배치, 입지 조건, 소방 설비 등이 설계관계에 속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는 계측이 가능한 기법으로 온도, 압력, 용량, 조작, 물질 등이 되겠고, 해당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개념은
필기 시험에 7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 기계 설비 고장 유형 중 기계의 초기 결함을 찾아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은 디버깅 기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에너지 대사율 RM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RMR 1번 4번은 기초대사량분의 운동대사량, 그리고 이 운동대사량이 운동시 산소 소모량 마이너스 안정시 산소 소모량이므로 둘 다 옳은 내용이고, 두 번째로 보통 작업시 RMR은 4에서 7이 아닌 2에서 4이고 4에서 7은 무거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벼운 작업시의 RMR은 0에서 2이므로 맞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FMEA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장 형태와 영향 분석. FMEA란 서브 시스템 구성 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만약 이 부품이 고장나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해당 FTA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추적하는 결함수 분석으로 서브 시스템 분석 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FMEA의 특징이고, 3번도 FMEA의 특징, 4번도 FMEA의 특징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FMEA의 개념은 필기에만 4번 출제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6번 문제. 반사율이 60%인 작업 대상물에 대하여 근로자가 검사 작업을 수행할 때 휘도가 90FL이라면 이 작업에서의 소요 조명은 얼마인가? 소요 조명의 공식은 반사율 분의 휘도로 반사율 %를 뗀 0.6을 대입, 휘도 90을 대입해주면 150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3번과 4번을 먼저 읽어보면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준다. 가능하다면 쉽고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둘 다 맞는 내용으로 소거할 수 있고, 그럼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되는데 2번은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동작 경제의 원칙이고, 1번의 공구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는 틀린 내용으로 공구의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가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공간의 배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사용 빈도의 원칙은 여기에 들어가고, 중요도의 원칙도 여기에 들어가고, 공정 개선의 원칙은 여기에 없고, 기능성의 원칙은 여기에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품 배치의 원칙은 필기에도 2번, 실기에도 나온 문제로 안전은 사용이 중요한 기사, 사중기사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휴먼 에러 예방 대책 중 인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이 인적, 사람에 대한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로 2번, 3번, 4번은 전부 사람 관련 대책인데 1번은 설비와 환경을 언급하였으므로 인적이 아닌 물적 요인에 의한 대책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여기서 첫 번째로 화학설비는 들어가고, 금속 용해로도 들어가고, 건조솔비도 들어가는데 전기 용접장치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실기에도 나온 적이 있고 필기에도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1번 문제. 다음 시스템에 대하여 톱 사상에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컷셋을 구할 때 올바른 집합은 단 X1, X2, X3, X4는 각 부품의 고장 확률을 의미하며
집합 x1, x2는 x1 부품과 x2 부품이 동시에 고장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 최소 컷셋은 스위치 개념으로 보면 쉬운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수 있으면 정상이고 가지 못한다면 고장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X4를 막지 않으면 고장 날 수 없기 때문에 X4가 포함되지 않은 1번의 해당 집합과 2번의 해당 집합은 해당 조건에 의해 소거할 수 있고 이 3번의 1, 2, 4가 막혀 있거나 3, 4가 막혀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컷셋이 될 수 있고 4번에 1번, 3번, 4번이나 2번, 3번, 4번이 막혀 있으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컷셋이 될 수 있으므로 둘 다 컷셋은 되는데 포인트는 이 최소 컷셋으로 최소한의 고장 확률이며 더 적은 집합을 가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신뢰성과 보전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효과적인 보전 기록 자료는 4번의 MTBF 분석표가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운동 관계의 양립성을 고려하여 동목형 표시 장치를 바람직하게 설계한 것은 보통 동목형 표시 장치는 이러한 체중계가 대표적으로 있으며 이런 동목형 표시 장치는 눈끈과 손잡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체중계로 올라갈 때 우측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기에 실내면에서 빛의 반사율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하는 것은 먼저 실내면에서 빛의 반사율은 천정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방이 있다면 바닥, 그리고 가구, 그 다음엔 벽, 그리고 천장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FTA에 사용되는 논리 기호와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마름모 모양은 생략 사상이므로 틀린 내용이고 2번의 직사각형은 중간 사상으로 틀린 내용 3번 해당 모양은 통상 사상이므로 맞는 내용 그리고 원 기호는 기본 사상이므로 틀린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결함수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호와 명칭은 전부 빈출이므로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 기호 설명 자체는 문제 풀고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서 그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다음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단, 각 요소의 신뢰도는 A, B가 각 0.8, C, D가 각 0.6이다. 먼저 A, B, C, D를 크게 보면 직렬 형태이므로 전부 해당 공식에 의해 곱해주고 여기서 중간에 있는 BC는 병렬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풀어주면 1-P, 1-C를 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A값 0.8 대입, B값 0.8 대입, C값 0.6, D값 0.6을 대입해주면 신뢰도 R은 0.441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HAGOP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첫 번째로 otherthan은 설계의 의도가 완전히 바뀌므로 틀린 내용이고 두 번째로 no or not은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 3번의 리버스는 논리적 반대이므로 맞는 내용. more or less는 양의 증가 또는 양의 감소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의 개념은 필기에 4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8번 문제, 동작의 합리화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고유 진동을 이용한다는 맞는 내용. 3번 대체로 마찰력을 감소시킨다도 맞는 내용. 4번의 인체 표면에 가해지는 힘을 적게 한다도 맞는 내용인데 2번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은 이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접촉 면적을 작게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변주된 신호를 사용한다는 옳은 내용. 두 번째로 배경소음의 진동소와 다른 진동소의 신호를 사용한다도 옳은 내용. 세 번째로 귀는 중음역에 민감하므로 500에서 3000Hz의 진동수를 사용한다도 옳은 내용. 네 번째로 300m 이상의 장거리 용으로는 1000Hz를 초과하는 진동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1000Hz 이하인 진동수를 사용한다가 답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정량적 표시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먼저 1번과 3번을 같이 보면은 시계를 기준으로 이것은 아날로그 시계, 이거는 디지털 시계로 비교하자면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표시장치가 불리하다. 왜냐하면 정확한 값은 디지털이 더 읽기 쉽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 3번의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표시장치가 불리하고, 이 변화하는 양은 이 아날로그는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이 디지털 시계는 그냥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내용. 그리고 2번의 동목형, 이 침이 움직이지 않는 동목형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체중계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이러한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고, 4번에 침이 움직이는 동침형은 이러한 시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용자는 값의 증감 방향과 변화 속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각적 단서인 암시신호 덕분에 연속적인 변화 추세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4번은 틀린 내용. 그리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는 게이지 압력은 최대 몇 kPa 이하여야 하는가? 게이지 압력은 127kPa 이하여야 하고 해당 개념은 필기에 4번 나올 정도로 빈출 문제이므로 꼭 게이지 압력 수치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2번 문제, 로봇의 작동 범위에 대해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두 번째로는 제동 장치 및 비상 정치 장치의 기능, 세 번째로는 매니플레이터의 작동의 이상 유무가 답이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2번 출제된 문제로 암기를 하실 땐 외제차 매니아, 외제매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보기와 같은 기계 요소가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위험점은 밀링 커터와 둥근 톱날에서 발생하는 위험점은 절단점이 되겠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계 설비의 위험점 개념은 필기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실기에는 단골로 나오는 개념으로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방사선 투과 검사에서 콘트라스트, 명암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당 투과 사진의 콘트라스트 영향 인자는 첫 번째로는 방사선의 선질, 두 번째로는 필름의 종류, 세 번째로는 현상액의 강도가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안전 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프레스나 전단기 작업할 때 안전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공 작업 외에 해체나 부착, 조정 작업을 할 때 프레스나 전단기에 칼날이 내려오지 않도록 사용하는 경우이고, 금형 가공 작업을 할 때에는 이러한 안전 블록이 있으면 작업 자체가 안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언로드 밸브의 기능은 공기 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고, 2번의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의 기능은 지게차와 구내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고, 3번의 권과 방지 장치 및 그 밖의 경보 장치의 기능은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고, 4번의 일행정, 일정지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 해당 프레스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속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프레스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필기에 10번이나 출제되었고 실기에도 잘 출제되는 유형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쉐이퍼의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쉐이퍼는 왕복 운동을 하는 절삭 공구를 이용해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로, 방호장치는 첫 번째로 근로자가 손이나 몸을 작업 영역에 넣지 못하게 하는 방책과 절삭 중 발생하는 칩이 근로자에게 튀는 것을 방지해주는 칩바지와 옆 근로자에게 칩이나 공구 파편이 튀지 않게 해주는 칸막이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쉐이퍼와 플레이너 방호장치, 이거를 외울 때는 앞글자만 따서 방칩칸으로 외우면 입에 잘 붙기 때문에 방칩칸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화물 중량이 200kg포스, 지게차의 중량이 400kg포스, 앞바퀴에서 화물의 무게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가 1m일 때 지게차의 무게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는 최소 몇 미터를 초과해야 하는가? 해당 공식은 모멘트는 힘 거리를 이용하여 이 앞쪽에 있는 모멘트보다 이 뒤쪽에 있는 모멘트가 커야 지게차가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은 앞 모멘트인 힘 W 곱하기 거리 A가 되겠고, 뒤쪽은 힘 G 곱하기 거리 B이므로 공식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각 수치를 대입하면 W에 200kg포스 대입, A에 1m 대입, G에 400kg포스 대입, 그리고 B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400 곱하기 200 0.5가 되므로 답은 0.5m가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3번 나왔고 실기에도 나온 문제로 꼭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 지게차 및 구내 운반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버킷 디퍼 등의 이상 유무는 이러한 버킷 디퍼는 굴삭기에 다는 부품으로 지게차와 구내 운반차와는 무관하므로 틀린 내용이고, 이번에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여기에 속하고,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는 여기에 속하고, 전조등, 후미등,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여기에 속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게차와 구내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겹치는 게 많고 필기 실기 둘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 역화 방지기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재사용 시 안전에 우려가 있으므로 역화 방지 후 바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 역화 방지기는 역화를 방지한 후 복원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다음 중 선반에서 절삭감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의 일종인 칩 제거 기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는 칩 브레이커가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도 4번 나오고 실기에도 빈줄인 개념으로 칩 브레이커가 무엇인지 꼭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2번 문제.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초음파 탐상법 종류는 첫 번째로 반사식, 두 번째로는 투과식, 세 번째로는 공진식이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초음파 탐상법 종류를 암기할 땐 앞글자를 따서 반투공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한 프레스의 방호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빨간 버튼에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한 프레스 방호장치는 양홍수 기둥식, 수인식, 게이트 가드식, 손채내기식이 있으므로 답은 4번의 양수 조작식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2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급정지 기구 부착 유무에 따른 방호장치를 꼭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54번 문제. 다음 목재 가공용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둥근 톱 기계의 방호장치는 톱날 조촉 예방장치, 덮개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띠톱 기계의 방호장치는 날 접촉 예방장치, 덮개로 옳은 내용, 세 번째로 못대기 기계 날 접촉 예방장치는 덮개로 옳은 내용, 네 번째로 동력식 수동 대패 기계에는 반발 예방장치가 아닌 날 접촉 예방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반발 예방장치는 둥근 톱 기계 방호장치인 것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인장 강도가 350MPa인 강판의 안전율이 4라면 허용 응력은 몇 뉴턴 퍼 미리 제곱인가? 여기서 파스칼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이고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밀리랑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면 메가파스칼을 350뉴턴 퍼 제곱밀리로 바꾸어주고, 안전율의 공식 중에서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가 있으므로 이것을 허용 응력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한 350뉴턴 퍼 제곱밀리를 대입, 그리고 안전율 4를 대입하면 허용 응력은 87.5 뉴턴 퍼 제곱밀리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안전율 개념은 필기에 14번 나오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이기 때문에 안전율 공식에 별표 치고 주기적으로 눈에 넣어 익숙해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56번 문제. 다음 중 휴대용 등력 드릴 작업 시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1번과 4번은 드릴의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하여 드릴 손잡이 부위가 회전하지 않고 확실하게 제어 가능하도록 한다는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고, 4번의 드릴을 구멍에 맞추거나 스핀들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드릴 날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도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으로 소구할 수 있으며, 2번은 절삭하기 위하여 구멍에 드릴 날을 넣거나 뺄 때 반발에 의하여 손잡이 부분이 튀거나 회전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팔을 드릴과 직선으로 유지한다도 옳은 내용이고, 그러면 3번에 그릴이나 리머를 고정시키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는 금속성 망치가 아닌 목재 망치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고정 또는 제거한다가 답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보일러에서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염 상태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중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하는 것은? 이 바이메탈의 신축성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하는 장치는 스택 스위치가 답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칩은 기계를 정지시킨 후 브러쉬 등으로 제거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이고, 2번은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설치하고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작업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이고, 3번 넘어가고 4번은 강력 절삭을 할 때에는 일감을 바이스라는 치공구에 깊게 물려 고정시켜야 하므로 옳은 내용이고, 3번은 커튼은 될 수 있는 한 이 컬럼에 가까이 설치해야 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그림과 같이 50kN의 중량물을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상부에 60도의 각도가 되도록 들어 올릴 때 로프 하나에 걸린 하중 T는 양 몇 kN인가? 로프 하나에 걸리는 하중 T의 공식은 이렇고, 여기에 W 50kN과 세타 60도를 대입해주면 28.9kN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많이 출제되는 개념으로 꼭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0번 문제. 다음 중 방어 장치의 기본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이런 방어 장치의 기본 목적은 작업자를 보호하고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고 기계 위험 부위의 접촉 방지를 해야 하는데, 이 기계 기능의 향상은 방어 장치의 기본 목적과 무관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누전 차단계의 시설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시설 장소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설치한다는 옳은 내용. 두 번째로 전격 전류 용량은 해당 전류의 부하 전류간 이상이어야 한다도 옳은 내용. 세 번째로 전격 감도 전류는 정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도 옳은 내용. 4번의 인체 감전 보호형은 0.05초 이내에 동작하는 고감도 고속형이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0.05초가 아닌 0.03초가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화재 폭발 위험 분위기의 생성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문제는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누설 방지, 방출 방지, 체류 방지는 누가 봐도 생성 방지에 가까우나 4번의 폭발성 가스의 옥내 체류하면 오히려 위험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내화 방폭 구조의 주요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는 폭발 강도, 두 번째로는 인화 시험, 세 번째로는 기계적 강도 시험으로 절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내압비는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다, 폭인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을 크기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먼저 1번의 저압, 직류는 700V 이하는 틀린 내용으로 1500V가 맞고, 두 번째로 저압 교류는 1000V 이하이기 때문에 옳은 내용. 세 번째로 고압, 직류는 1500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이므로 틀린 내용. 4번의 고압, 교류는 1000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필기에도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5번 문제. 교리아크 용접기의 접점 방식의 전격 방지 장치에서 지동 시간과 용접기 2차 측 무부하 전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우선 접점 방식의 전격 방지 장치의 지동 시간은 1풀마 0.3초 이내이고 무부하 전압은 25V 이하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3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각 수치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6번 문제.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에서 기호 T2의 의미로 맞는 것은? 해당 T2는 200도 초과 300도 이하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필기에 4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온도 등급표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7번 문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보폭 전압에 대한 수식으로 맞는 것은? 허용 보폭 전압의 공식은 인체의 저항 더하기 6 곱하기 지표 상층 저항률 곱하기 심실세동 전류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이동식 전기기계 기구의 안전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충전부 전체를 절연한다는 맞는 내용, 두 번째로는 절연이 불량인 경우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접지 저항이 아닌 누설 전류를 측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금속재 외암이 있는 경우 접지를 한다는 옳은 내용, 네 번째로 습기가 많은 장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옳은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인체 저항이 5000옴이고 전류가 3mA가 흘렀다. 인체의 정전 용량이 0.1 마이크로 페럿이라면 인체에 대전된 정전하는 몇 마이크로 쿨롱인가? 먼저 정전하 Q의 공식은 정전 용량 C 곱하기 전위 V인데 전위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V는 IR로 대입해주면 C 곱하기 I 곱하기 R이 되고, 여기 C에 들어가는 단위는 페럿이기 때문에 1페럿은 10의 6승 마이크로 페럿이기 때문에 1 마이크로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대입, 그리고 전류에 들어가는 단위는 암페어이기 때문에 1mA는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를 대입, 그리고 인체 저항 R은 5000옴 그대로 대입해주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마이크로 쿨롱이기 때문에 1 쿨롱은 10의 6승 마이너스 마이크로 쿨롱이고 1 마이크로 쿨롱은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기 때문에 10의 6승을 곱해주면 1.5 마이크로 쿨롱이 답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방폭 전기기기의 등급에서 위험 장소의 등급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폭발 위험 장소 종별 0종, 1종, 2종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설명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으니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1번 문제,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500V 초과인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최소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해당 표를 보면 500V 초과, 절연 저항은 1메가옴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필기에도 4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2번 문제, 다음은 무슨 현상을 설명한 것인가? 전위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되기 위하여 전하가 절연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하는 현상은 방전이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교류 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장치는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 약 1초 이내에 출력 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몇 볼트 이하로 저하시켜야 하는가? 아까도 나온 개념으로 1초 내에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로 내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다음 그림은 심장 맥동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T파는 어떤 경우인가? 1번은 심방의 수축에 따른 파형은 해당 P형이 되겠고, 2번의 심실의 수축에 따른 파형은 QRS가 되겠고, 3번의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은 T형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 허용 저촉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 상태에 있는 상태는 허용 저촉 전압이 2.5V 이하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필기에도 4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22.9kV 충전 전로에 대해 필수적으로 작업자와 이격시켜야 하는 접근 한계 거리는 해당 표에 의해 22.9kV는 여기에 속하므로 접근 한계 거리는 90cm가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필기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기는 빈출로 나오는 문제이므로 여유가 있는 분들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약 몇 볼트인가?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은 30V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개폐 조작 시 안전 절차에 따른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먼저 차단 순서는 VCB, 그리고 부하 쪽 DS, 인입 쪽 DS이고, 투입 순서는 부하 쪽 DS, 인입 쪽 DS, 그리고 VCB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순서는 필기에 3번 나온 문제로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9번 문제. 인체 저항을 500ohm이라 한다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의 에너지는 양 몇 줄인가? 단, 심실세동 전류값 I는 루트 T분의 165mA의 달지의 식을 이용하며 통전 시간은 1초로 한다. 먼저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 Q에 들어가는 심실세동 전류 I의 단위는 mA가 아닌 암페어이므로 1A는 1000mA인 것을 이용하여 여기가 165mA가 아닌 0.165A로 대입을 하고, 그러면 해당 달지의 공식에 T값 1초 대입, R값 500ohm 대입을 해주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 Q는 13.6줄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에 11번 나오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문제로 꼭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0번 문제.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전기란 전하의 공간적 이동이 적고 자개의 효과가 전개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적은 전기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다음 중 물질에 대한 저장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첫 번째로 나트륨과 칼륨은 경유, 등유, 유동 파라핀유, 벤젠 등에 보관하기 때문에 1번, 4번은 옳은 내용이고, 3번의 정리는 가연성 고체이므로 냉암소에 격리 저장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이고, 2번의 니트로글리세린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포함한 자기 연소성 물질로 강산화제와 접촉하면 분해 폭발하여 위험하므로 갈색 유리병에 넣어서 햇빛을 완전 차단시키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다음 물질 중 물에 가장 잘 용해되는 것은? 먼저 아세톤은 제사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수용성으로 물에 잘 용해되므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벤젠, 톨루엔, 휘발유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는 맞지만 3개 다 비수용성이므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안전설계의 기초에 있어 기상폭발 대책을 예방대책, 긴급대책, 방호대책으로 나눌 때 다음 중 방호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여기서 방호대책은 구조적으로 피해를 차단하는 것으로 3번의 방폭벽과 안전거리가 방호대책에 속하고, 나머지 경보는 긴급 발생 시 알리는 역할이므로 긴급대책이고, 발화의 저지나 가연 조건의 성립 저지는 예방대책에 속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다음 중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가연성 가스는? 수소와 아세틸렌은 최소 발화 에너지가 매우 작은 가연성 가스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공정안전 보고서 중 공정안전 자료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공정안전 자료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내용인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필기에 4번 나온 빈출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6번 문제. 화학 설비 가운데 분체 화학 물질 분리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체 화학 물질 분리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건조기, 두 번째로는 유동탑, 세 번째로는 결정조가 되겠고 이 분쇄기는 분체 화학 물질 취급 장치에 속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인 경우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가?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는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개념도 다른 필기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므로 가볍게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88번 문제.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 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 장치 종류로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가 있으므로 답은 4번 비중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기에 2번 나오고 실기에 매우 잘 나오는 내용이므로 꼭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9번 문제. 공기 중에 폭발 범위가 12.5에서 74 볼륨 %인 일산화탄소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먼저 위험도의 공식은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이므로 폭발 하한계 12.5 대입, 폭발 상한계 74를 대입하면 위험도는 4.92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험도 공식은 필기에서도 실기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로 공식을 꼭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90번 문제. 다음 중 자연 발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은 이 큰 열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헷갈릴 수 있는데 열 전도율 자체가 얼마나 열을 잘 전달하냐는 개념이므로 열 전도율이 크면 자기한테 가지는 열 자체는 적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려면 작은 열 전도율을 가져 남한테 열을 안 준다고 생각해야 하므로 틀렸고 2번은 고온 다습한 환경은 산화 분해 반응 촉진 및 발화가 쉬우므로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 그리고 3번 산화대는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이 작으면 오답. 그리고 4번에 공기의 이동이 많으면 열이 식을 수 있어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아 오답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연 발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 9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9가지는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91번 문제. 숯, 코크스, 목탄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표면 연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소 방식 분류는 필기에 4번 출제된 빈출 문제로 꼭 전체적으로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92번 문제.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이황화탄소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30도로 0도보다 낮기 때문에 옳은 내용. 2번의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로 가연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 3번의 황리는 pH 9인 약알칼리성 물에 저장하기 때문에 옳은 내용. 4번의 알킬 알루미늄은 금수성 물질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옳은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프로판의 연소 화한계가 2.2 볼륨 %일 때 연소를 위한 최소 산소 농도는 몇 볼륨 %인가?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은 1몰의 프로판과 5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3몰의 이산화탄소와 4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해당 최소 산소 농도 공식은 폭발 하한계 곱하기 반응물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로 폭발 하한계 2.2 볼륨 % 대입 반응물인 프로판의 몰수는 1몰 대입, 산소의 몰수는 5몰을 대입하면 11 볼륨 %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CH 계열, 즉 탄화수소계 연소 반응식은 해당 공식으로 전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자주 나오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이 있고 프로판을 해당 공식에 적용해보자면 프로판은 C3, H8이므로 M에 3, N에 8을 대입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M3, N8 여기는 그럼 5몰 맞고
여기에 3몰 맞고 여기에 8을 대입하면 4몰이 나와 맞음으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로 피크린산은 트리니트로페놀로 자기 연소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로 조수소화할 수 있으므로 오답이고, 이화탄소는 물과 반응하지 않아 물에 보관함으로 오답. 그리고 칼륨과 그리고 나트륨과 같이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은 수산화 금속과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하고, 과산화칼륨과 같이 무기과산화 물은 물과 반응하여 조연성 기체인 산소를 발생하는데, 산소는 가연성 기체가 아니므로 오답.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다음 중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되는 것은 첫 번째로 메틸에틸케톤은 제4류 위험물로 오답. 2번에 과망간이지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 과망간이지산 염류이므로 오답. 3번의 과산화 마그네슘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로 오답. 그리고 4번의 과산화 벤조일은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물에 속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디에틸 에테르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디에틸 에테르의 연소 범위는 1.9에서 48%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소 범위는 필기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으니 꼭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97번 문제.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착화 온도란 어떤 물질이 점화와는 없이 외부의 열에서만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로 낮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므로 맞는 말이고, 이번에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이 착화점이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으므로 틀린 내용. 3번의 인화점이 낮을수록, 그리고 4번의 연소 범위 폭발 하한계가 낮을수록 폭발 상한계가 넓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는 건 둘 다 맞는 내용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장 가서 이러한 문제를 보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지문에 이렇게 반드시와 같이 극단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해당 답을 찍으면 웬만하면 정답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98번 문제. 송풍기의 회전차 속도가 1300rpm일 때 송풍량이 분당 300세제곱미터였다. 송풍량을 분당 400세제곱미터로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송풍기의 회전차 속도는 약 몇 rpm으로 하여야 하는가? 송풍기 상사법칙에 의해 유량 Q와 회전 속도는 비례 관계이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N2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N1 1300rpm 대입, Q2 1400세제곱미터 per 민 대입, Q1 300세제곱미터 per 민을 대입해주면 N2는 1733rpm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다음 중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각 화학물질 노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염소가 가장 낮은데, 노출 기준은 외우지 말고 그냥 염소는 노출 기준이 매우 낮은 물질이라고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다음 중 물과 반응하였을 때 흡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탄화칼슘, 나트륨, 과산화칼륨은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발열 반응을 하는데, 질산암모늄은 물에 녹으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보통 흙의 건지를 다음 그림과 같이 굴착하고자 한다. 굴착면의 기울기를 1대 0.5로 하고자 할 경우 L의 길이로 오른 것은 기울기의 공식은 밑변 부분의 높이 또는 높이 대 밑변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문의 기울기는 1대 0.5라고 하자고 하였으니 이것을 비례식으로 세워보면 1대 0.5는 5대 1이다. 그러면은 L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L은 1분의 5 곱하기 0.5, 즉 2.5m,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는 법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103번 문제는 법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104번 문제. 흑막이 지보공 조립도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는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 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배치, 치수, 설치 방법과 순서는 명시되어야 한다 하였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다음 보기의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전이를 방지할 것. 해당 빈칸 안에 들어가는 것은 3.5m가 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준수사항 개념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온 문제이므로 전체적으로 수치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6번 문제.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속도 기준은 최대 제한 속도 10km/h 이하인 것은 제외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 구조물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단면이 일정한 구조물은 틀린 내용이고 2번에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도 맞는 내용 3번에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도 맞는 내용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2번 나온 문제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8번 문제,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러한 터널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터널 지보공을 설치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지보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록볼트를 설치하여야 하고 세 번째로 환기 조명 시설 설치는 조금 애매하고 네 번에 이러한 부석을 제거해야 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는 법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110번 문제,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비계 기둥 간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은 옳은 내용. 두 번째로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도 옳은 내용. 그리고 3번의 비계 기둥의 제일 밑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3개가 아닌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마지막으로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기 시험의 6번, 실기 시험에서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수치들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11번 문제, 유해 위험 방제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지게차는 여기에 해당하고 두 번째로 공기 압축기는 여기에 해당하고 3번의 원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4번의 덤프트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는 빈출이 아니지만 실기에는 매우 빈출로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포장기계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예원화, 공포영화, 금지야, 예원, 공포, 금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이동식 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은 옳은 내용. 두 번째로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도 옳은 내용. 세 번째로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위한 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할 것은 틀린 내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이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은 옳은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이동식 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 개념은 필기에는 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3번 문제, 화물 운반 하역 작업 중 거리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와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는 옳은 내용, 두 번째로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도 옳은 내용, 세 번째로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상이 아닌 60도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건설업의 공사 금액이 850억 원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최소 몇 명 이상을 두어야 하나? 건설업이고 공사 금액이 850억 원이면 여기이므로 2명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필기에 2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문제로 안전관리자 3명 이상까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 아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은 옳은 내용. 두 번째로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은 옳은 내용. 3번에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은 옳은 내용. 그리고 4번의 동바리의 이음은 맞대 미음이나 장부 이음을 피할 것은 아예 법규에서 사라진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념들은 필기시험에 4번이나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6번 문제,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이어 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은 옳은 내용. 이번에 와이어 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할 것이 맞으므로 틀린 내용이고, 3번의 와이어 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할 것은 옳은 내용. 네 번째로 와이어 로프가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은 옳은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필기 요령이 있는데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처럼 하나의 선지에만 이러한 수치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글로만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수치가 들어간 선지를 답으로 체크하면 맞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7번 문제, 선박에서 하역 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이 최소 몇 톤급 이상일 경우인가? 답은 300톤급 이상이므로 2번이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터널 지보공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부재의 기납 정도는 옳은 내용, 두 번째로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의 유무 및 상태는 옳은 내용, 3번의 기둥 치마의 유무 및 상태는 옳은 내용, 4번의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는 여기에 없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흑마기 지보공과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은 필기에 6번 나오고 실기에도 매우 잘 나오는 빈출 개념이니 꼭 구분하여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19번 문제,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이동식 크레인의 점검사항으로는 권과 방지 장치나 그 밖의 경보 장치의 기능,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1번의 내용은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한 개념인 것까지 기억하시고 해당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필기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실기에는 매우 빈출인 개념으로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점검 사항은 꼭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20번 문제, 작업 중이던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결함이 있었겠는가? 보통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같은 낙하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므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방호 대책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